오늘은 좀 마이크 앞에 앉기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실 텐데요. 쌍용 자동차 해고자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벌써 30명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던 납품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직책은 대기업 해고 노동자, 한 분은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자본이 앗아간 죽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민소. 오프닝 뮤직은 생략할게요. 너무 어울리지가 않네요. 우선 쌍용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문 앞에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해고 노동자의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경찰이 에워싸고 있고요. 그 뒤를 또 숫골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밤새 노래를 틀어대고요. 방송으로 조롱을 합니다. 라이트를 천막 안으로 비추면서 눈이 부시게 시선을 방해하는 행위.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게 합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거의 정갈하게 쓰는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욕으로 쓰이는 말 중에 끝판왕에 가까운 사람 인자, 얼굴 면자, 짐승 숫자, 마음 심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이 있으면 인간말종, 개만도 못한 자식, 주로 흉악범들에게 쓰이는 말인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미물이면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합니다. 갈 테면 가봐라.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경찰도 어쩌질 못하고 있죠. 개님도 너보단 낫습니다. 취재를 갔던 우리 사진기자들 의자로 맞기도 하고요. 기승전 빨갱이라고 말하는 숫골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야,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외치면 다가와서 집단 구타를 하는 종족들 말씀드렸잖아요. 개님만도 못한 인간들. 태극기 성조기 들고 다니며 빨갱이 잡으러 다니는 놈들. 이런 놈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발놈들! 오늘 민소.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저 다리 차기 전에라고 검색하시면, 저 다리 차기 전에 라고 검색하시면요,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런타임이 77분 정도 됩니다. 길지 않아요. 꼭 한번 봐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전쟁을 벌였는지,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뭔지, 그들은 정말 강경파 폭력 귀족 노조였는데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영화를 일단 한번 보시면요, 시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물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물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두고도 180도 다른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와 민중의 소리 보도가 다른 이유죠. 쌍용자동차, 귀족노조, 파업, 강경파, 빨갱이, 투쟁, 머리띠 등등,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같은 말은 쌍용자동차와 파업, 머리띠뿐입니다. 다른 건 다 곁가지예요. 공격을 하기 위한 색깔을 입히는. 반세기 동안 그래왔죠. 백문이 불여일견 부탁드릴게요. 누구를 위해 묵념하자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 봐주십사. 어렵지 않잖아요. 저 다리 차기 전에 그냥 봐주세요.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벌써 30명째예요. 30명째. 해고는 살인이 맞잖아요.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민소. 보통 노동자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맵니다. 시각적 효과죠. 붉은색이 흰 글씨, 눈에 정말 잘 띕니다. 검정 띠는 좀 이상하잖아요. 상갓집 같기도 하고요. 파란 띠는 좀 장난스럽고. 붉은 머리띠 메고 구호를 외치고 투쟁가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귀족노조라고 욕을 해요. 빨갱이 새끼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도 거들죠. 이 가뭄의 웬 파업. 가뭄이랑 파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역대급 보도로 꼽히는, 오랜만에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게 신문 일면 제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뭄의 웬 파업.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마 PDF를 통해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기사라서 검색이 될지 모르겠어요. 2001년 6월 12일자 조선일보인데요. 제목은 민주노총 총파업 하늘 땅 발 묶여.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90년 만의 가뭄으로 전국 농촌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68개 노조 15,000여 명이 12일 일제히 총파업을 강행,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 사태를 빚고 전국 사업장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요. IMF 국제금융이 한국에 제공한 외자에 대한 금리를 2%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점점점으로 시작하면 모르겠어요. 이 문장의 성립이 될런지요. 90년 만에 가뭄으로 농촌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리드는 아무거나 가져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점점점. 삼계탕이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을 먹었는데 민주노총은 점점점. 이게 뭐가 다른가요? 네. 이게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죠. 국가적 위기가 이런 건가요? 네. 꼭 조선일보뿐만은 아닙니다. 방송 3사, MBC, KBS, SBS를 비롯해서요. 종편 포함해서. 그리고 민중의 소리와 몇 군데 매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매체들. 민주노총을 조지죠. 깝니다. 왜냐고요? 그냥 깝니다. 이래서 제가 시선, 관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일보, KBS 좀만 다니면 연봉 1억 금방 넘습니다. 그런데 보도할 때 연봉 1억 넘는데 파업한다고 쌩 난리를 치죠. 자기들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블루칼라 새끼들이 나보다 더 받아? 이렇게 뺑이 쳐서 어렵게 입사해서 기자질하고 졸라 열심히 하는데 공장에서 노가다 뛰는 새끼들이 나보다 더 받아? 또 파업해? 죽어봐 이 새끼들아. 나라가 어려운데 파업해서 너네 주머니 배채울 생각이나 해? 이런 겁니다. 가르치려는 거죠. 또 이런 기사를 쓰면 해당 기업에서 알아서 챙겨줍니다. 네,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일종의 관행이나 카르텔 같은 것도 존재한다는 말씀인 거죠.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 갤럭시를 빨아주면서 아이폰을 까는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새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아이폰이 새 것이 출시될 때마다 모든 매체들은 아이폰을 깝니다. 이런 걸 계급성이라고 부르죠. 노동운동하시는 하종강 선생님이요. 네,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상파 3사의 모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불러서 교양을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하필 방송 아이템이 비정규직이었나 보죠. 비정규직에 대한 아이템을 잡고 초청 강연을 한 거예요. 연출들이 물어요. 비정규직이 뭔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앞자리는 정규직들이 앉아있고 뒷자리는 비정규직들이 구겨 짱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비정규직입니다. 오늘 민소. 말을 꺼냈으니까요.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정규직이 비정규직 일을 시키죠.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선배가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사는 사실 만연해 있기도 해요. 죄다 PD 한 명의 외주 제작팀 꾸려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관점이죠.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소위 언론계에 종사하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레기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기업들은 빨아주면서 노동자는 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니들은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으면 안 돼. 10수년 넘게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당장 파업이 불법이고 공권력이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고 나라 망치는 주범이고 늘 가져다 붙이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회 혼란 세력들의 밥그릇 싸움 이런 거잖아요. 모든 파업은 불법, 공권력 투입, 노동조합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자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80% 이상은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쏟아지는 경제신문들, 대기업 광고를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매체 환경, 천박한 자본의 관점에 충실한 방송국들의 보도, 약자의 눈물 따위는 없는 그런 노동을 천박한 모자란 것들의 사회활동으로 무시하는 화이트칼라. 나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나는 연고대 나왔으니까, 너는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이런 천박한 시선의 연장이죠. 약자는 대립해서 권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걸 연대라고 부르잖아요. 단언컨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으면 한국 사회는 해고가 좀 더 쉬운 나라가 됐을 겁니다. 오늘 민소.
방송 녹음하다 보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JYP 말고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도메인은 w3.노동.org, nodong.org. 논평인데요. 전해드려 볼게요. 6월 27일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죄송스럽습니다. 살인진압과 사법농단이라는 총체적 국가폭력과 쌍용차 자본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였다. 6월 27일 2009년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끊었다.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지만 국가폭력과 자본의 무자비한 정리해고가 강요한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에 절망하고 분노한다. 고인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를 연이어 죽음으로 내몬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다시 고발한다. 첫째는 살인적인 국가폭력이다. 고인은 2009년 쌍용차 공장 옥상으로 투입된 경찰 특공대로부터 살인적인 집단폭력을 당했고 구속까지 당했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집단폭력 트라우마도 자결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까지 피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고 노동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권에게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을 상납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다. 고등법원이 분명한 법리로 쌍용차 정리해고가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정치 논리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에 신랄 같은 삶의 희망을 가졌던 해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지금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자본의 뻔뻔한 복직, 약속, 노사합의 불이행이다. 부당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도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면서 또 오로지 자본의 손익을 계산하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자본의 악랄함에 치가 떨린다. 그 시간이 10년이 되고 있다. 고인이 부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도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 사는 게 힘들었지만 부디 행복해라 였다고 한다. 쌍용차는 유서가 된 고인의 마지막 심경이 남아있는 해고 노동자 120여 명 모두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30번째 죽음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3년 쌍용자동차 정문 앞 철탑 고궁농성장에 올라 당시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쌍용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쌍용차항 굴뚝 고궁농성에 돌입한 김정욱, 이창근을 응원하면서는 오늘 이 시각에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철탑에 있다. 꼭 이기는 정당 만들어서 이분들이 다시는 철탑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은 지금 뜻한 대로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견뎌냈을 그러나 다시 살릴 수 없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 죽음을 부른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살인진압과 사법농단이라는 총체적 국가폭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다시 이 죽음을 외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먼저인 대통령이다.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다면 문재인 정부가 2009년 국가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사해 해결했더라면 김 조합원은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상주가 된 쌍용차 지부장의 말이 애간장을 녹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통령만 보듬는 문바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도 듣긴 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팬덤이죠.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제입니다.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죠. 민주노총 측에서 밝힌 담화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노정 간의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한다.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다는 사실을 알아달라. 노동계와 정부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봐주길 바란다.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 6.13 지자체 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의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쌍용차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도 방문 계획이 있는데 노력하겠다. ILO 협약 비준 추진하겠다. 한 가지 첨언드리면요. 과거에는 이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정부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비단 정부와 노동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단련되지 않으면 기업과 자본은 그 모자란 부분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삼성 4억 매각한다. 해외 본사로 옮기나 점점점. 쓰레기 인터넷 신문 보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미쳤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피 빨아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16억을 7조로 불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인데요. 가긴 어딜 갑니까? 오늘 민소. 드라마로 제작했던 만화 미생 잘 아시죠? 장그래의 주인공. 만화에서 오과장은 인턴이었던 장그래가 2년직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니까 장그래와 동기 3명에게 검정색 넥타이와 스카프를 사주고 이게 우리 부서의 전통 입네 하면서 입사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럼 갈 데가 있다며 장그래를 데리고 가죠.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분향소 앞입니다. 오과장이 말합니다. 자, 인사하자. 장그래는 이렇게 말하죠. 근로자로 산다는 것, 버틴다는 것,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것. 미생이면 어떻고 완생이면 어떻습니까? 노동은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꽤나 우울한 방송이 됐어요. 네, 다른 소재를 섞고 싶지도 않고요.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돈으로 대동단결. 천박해질 때까지 천박해진 우리 사회의 쌩얼을 봤습니다. 최순실 보셨죠? 적폐들 계속 만나시잖아요. 오늘은 퇴근길에 대한문에 잠깐 들러야겠습니다. 5만 가지 것들이 계속 터지겠죠. 적폐의 끝판왕이 사법부였던 걸 여태 몰랐습니다. 지치지 말고 손잡고 촛불 들고 끝까지 가시죠. 저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